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진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인데 이 진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진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또 심지어는 초등학교부터 진로라는 의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진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의 진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로는 뭐뭐뭐이다. 두자도 되고 세자도 되고 열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진로는 소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진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모두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체의 의미가 부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직업 그리고 어떤 사건들의 총체를 이야기하죠. 그러한 일과 사건들을 어떻게 나의 어떤 긍정적인 진로로 이끄느냐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로는 진로의 어원을 보면은 수레가 길을 따라 굴러간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카로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경력이라고도 하죠. 또 한 인생의 전 과정, 인생의 길, 인생의 경로, 영어는 커리어라고 하는데 경영학과 기업 쪽에서는 경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한자의 의미로는 나아갈 길이죠. 그래서 이 진로의 의미를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일, 직업, 학업, 결혼 등에 관련된 인생의 모든 경로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로 상담 하는데 이 진로 상담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 일생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과 직업에 관련해서 개인의 특성, 특성이라고 하면은 흥미도 있을 거고, 적성, 성격, 그리고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이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죠. 이러한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이행하게 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한다든지 직업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진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직업 정보 제공도 매우 중요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목표 설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도 이끌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에 관련된 경력 개발, 그리고 이런 걸 통틀어서 진로 설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생애 진로 발달 과정상에서 개인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그래서 사실은 진로 상담은 속도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나에게 알맞는 길을 가는 것이 늦더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로 상담에 보다 약간의 이제 적은 의미로 직업 상담을 살펴보면은, 이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상담의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런 모든 일과 사건과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이제 직업 상담은, 그래서 이력서를
어떻게 쓴다든지 자기소개서, 면접, 또 직업정보 제공, 어떻게 구직 방법 등의 이러한 직업의 선택, 취업 등 직업과 관련된 일을 주로 상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직업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진로 상담은 심리 상담과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계선을 서로 넘나들 수 있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가 이룰 수가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많으면 진로 결정을 잘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로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해당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 상담자가 된다고 하면 내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이 진로의 발달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부끄럽지만 저의 진로입니다. 그래서 저의 진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이와 같은 진로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 생활 동안에 대학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대학원도 실패하고, 제가 원하는 기업도 실패하고,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원을 다시 가기 위해서. 그 당시 그래서 서울대학교 뒤쪽에 고시촌이 있었어요. 그 고시촌을 얻어서 정말 6개월 동안 내 생애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죽자 사자 공부를 했는데 가정 형편상 더 이상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신문 광고에 나오는 보령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령제약을 한번 응시해보자, 돈을 벌자. 그래서 보령제약을 응시를 했더니 관리직으로 응시를 했고, 6개월 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무난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무역 쪽을 원했어요.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또 영어 외국인들과의 친밀감도 있어서. 근데 저는 총무 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굉장히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발령 받고 일주일 동안 그 총무부장이 저에게 훈련을 시킨다고 기한을 작성해라고 하는데, 계속 같은 거를 고치라고 하고 또 고치라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결제판을 책상에 집어 던지고 그만두겠다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랬더니 그 총무부장이 미안하다고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3번이나 전화 와가지고 그 다음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총무직에 있으면서 저는 늘 다른 곳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꼭대기에 조그만 건물 사무실에서 책상을 놓고 관광 통역 안내원도 공부를 해봤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고, 뭐 각종 자격증에 관련된 것을 다 공부를 했는데, 일과 병행을 하려다 보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총무 인사에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나의 어떤 꿈과 목표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년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하림 리조트라는 곳을 옮겨갔습니다. 근데 하림 리조트는 사실은
보령제약 총무 선배가 세운 회사입니다. 보령제약 선배가 공인중개사를 따가지고 취득을 해서 그 당시 80년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설악산에 리조트를 지면서 저를 스카우트 했는데 이거는 더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을 다 채용을 해놓고 훈련시켜서 다 영업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분양. 그래서 2개월 만에 인수인계 글을 쓰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인의 소개로 여의도에 있는 신설회사인 나들이 건설을 갔습니다. 여긴 정말 저하고 스케줄이 맞더라고요. 건설은 역시 큼직큼직하고 그래서 인사에서 신나게 일을 하다가 그 대전에 나들이 타워랜드를 지려고 나들이 백화점을 지려고 그 당시 부지를 구입을 하고 최초로 백화점 허가를 구축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부도가 난 겁니다. 너무 사업을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10개월 만에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고 그때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고 좀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령제약 경리과 선배였던 그분이 이제 안산에 있는 한신전선에 가셔가지고 저를 다시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에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한신전선에서 6개월 후에 갑자기 제 위에 총무이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총무이사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안 나갔을 텐데 일도 별로 모르면서 계속 참견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나갖고 거기도 결제판에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회사에 다닐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적성에 안 맞는 것을 계속 했던 거죠. 나들이 건설 유통 쪽은 내가 맞았는데 거기는 부도가 났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보령제약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뭐하냐고 한번 얼굴 좀 볼 수 없냐고 회장이 전화가 와서 찾아갔죠. 그랬더니 충북 진천에 있는 보령 신약을 인수해서 거기서 백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뭐 독감 백신 같은 거 요즘 뭐 코로나19 백신 뭐 이런 거. 근데 그 백신 정말 만들기가 엄청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뭐 독감 백신 같은 거야 뭐 쉽죠. 그래서 그 시골에 내려가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 인생이 굉장히 초라해져 버렸죠. 서울서 충북 진천까지 점점 내 모습은 초라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 많죠? 헤어진 경험들, 그죠? 야, 사람이 이렇게 또 옮겨 다니고 직장도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는구나, 이런 마음에 정말 많은 방황을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1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사업을 하자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주들에게 제가 이제 어떤 사업 발표회를 하면은 그거 좋은 아이템인데 저와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런 물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래 수입도 시도를 해봤고 또 호박돌이라고 있습니다. 그 돌을 건축자재인데 돌을 반 가르면 거기 수정이 잔뜩 박혀있는 이러한 어떤 그 호박돌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로 팔자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또 태백에 오닉스라고 건축자재를 만드는 건데 인조 옥돌 대리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옥돌로 변기, 그다음에 뭐 욕조 이런 걸 이제는 만들고 인공 대리석 이런 걸 만드는 회사를 누가 차렸다고 해서 또 태백, 강원도 태백까지 가가지고 3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거 욕조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몰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몰드는 또 기술자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를 섭외해서 찾고 저도 배우고 화학약품을 통해서 그래서 물건을 멋있게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요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근데 요 사장님도 지금 몇 번 부도가 났었는데 지금은 잘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지의 사장이죠. 그분도. 그러고 있다가 정말 제가 만나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을 만난 것이죠. 제 인생에 뼈아픈 시간에 낭비의 아픔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첫 번째는 나들이 건설에서 내 상사였던 한 분, 그리고 그분의 소개로 우리나라 에메랄드 보석 전문가. 그래서 셋이 모여서 매일같이 허망한 꿈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주로 갔던 곳은 여의도 호수부지.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일확천금, 한 번에 큰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공상을 3년 이상을 했어요. 아침에 할 일 없이 나갔다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시간 때우다가 남한산성도 올라갔다가 또 저녁 때는 퇴근하고, 이러한 3년이란 세월을 흐르면서 인생은 점점 피폐해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하고 에메랄드 보석 가공 사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탈레반하고 북부동맹. 탈레반은 미국하고 적대적인 관계고 북부동맹은 친미 세력이었죠. 그래서 이 미국이 탈레반을 언제든지 물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부동맹하고 북부동맹이 반셀이라는 광산이 있는데 에메랄드 매장량이 엄청나게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에메랄드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공 판매해서 수익의 반을 같이 나눠 갖는 그러한 규모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제 수익을 따져보니까 90년 초 93년 정도에 1년에 250억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 이제 한방이다, 한방. 1년만 돼도 나는 내 인생은 핀 것이다. 일확천금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자산이라도 정리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이 보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갔죠. 3개월 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걸프전. 그것이 걸프전인데, 그래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목숨만 갱신히 살아나와서 한국에 왔는데 그때 제 나이 39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망하고 온 거예요. 정말 살아있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학원 강사도 했고 또 매연 절감기, 연료 절감기 사업도 했고, 이 연료 절감기 사업은 또 망했죠. 그래서 이 하느님은 저에게 어떤 큰 돈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돈을 운이 따르질 않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굉장히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학원 강사도 그만두고 연료절감기 사업도 실패한 이후에 저는 그 당시 이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노동부에서 막 만들어냈어요. 실업자 상담하기 위해서 IMF를 겪고 나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실업자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시험을 치렀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직업 상담사나 따서 유료 직업 소개서는 해야 되겠다. 뭐 저만큼 많은 직장과 많은 사업을 이 나이에 경험한 사람 누가 있으랴.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공부라는 것이. 그렇지만 1년 동안 해서 직업 상담사를 취득을 한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노동부에 들어갔죠. 굉장히 열악한 조건, 연봉 1600도 안 되고 구급 공무원 밑에서 일해야 되는, 아무 힘도 없고 고난도 없는 오로지 실직자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6년이라는 세월을 버텼는데, 이 조직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부 들어간 2년 후부터 제 나이 42세부터 대학원을 간 것이죠. 그 전공이 이제는 진로 및 직업 상담인 것이죠. 직장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 정말 햇빛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이 절실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를 아프리카 초원의 가젤, 사슴의 일종 가젤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어느 때 나는 잡혀먹을 수 있다. 포식자한테 항상 두리번거리고 쫓겨다녀야 되는 저의 인생을 가젤로 비유하고, 나를 낭떠러지에 놓고 만약에 포식자가 오면 나는 물러설 것이 없고 싸워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 그런지 노동부 들어가고 박사과정 3학기 때 백석대학교 교수로 오게 된 것이죠. 제 인생에 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교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 교수가 저의 꿈이었나?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학 교수를 하면서 하느님이 저에게 준 사명을 알게 된 것이죠. 너와 같이 방황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진로의 길을 알려주고 살아라, 그런 사명감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진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진로라는 것이. 정말 제가 어떤 직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그러한 용기와 힘만 줄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수 은퇴 후에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국민 건강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저는 지금 국민 건강 계몽 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은퇴 후에 하죠. 사람은 항상 10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노력을 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거. 미래의 진로는
여러분들이 4번 이상 직업을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잘 맞는 직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호기심과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주위를 두루번거리면서 나의 현재의 직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또 새로운 기회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진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